자, 트럼프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결국 H1 비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팩트부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서 진행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폭스뉴스는 보수 극우 쪽이에요. TV조선 같은 거야, 네. TV조선. 미국 노동자들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냐,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 미국에도 유능한 인재 충분하다라고 진행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특정 분야 인재 부족하다. 사람들 배워야 한다. 사람들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아무나 뽑아가지고 너 일 시켜줄게 이러고 미사일 공장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은 그 일을 하겠냐고. 유능해 그러면서 못하죠.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지난 9월에 그 불법 구금 사태를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고 여러 문제가 많다. 그냥 지네들끼리 그 공장을 돌리게끔 놔두고 폭발 사고가 한번 나게끔 그 꼴을 봤어야 근데 그 공장은 우리 기업의 공장이잖아요. 깔끔하게 보험 처리해갖고 들고 나오는 거지. 그냥 현금 처리해가지고. 근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 인력을 데려가서 배터리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본인은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지가 다 허락하고 지가 다 동원해놓고.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가 이제 한국인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배워가는 단계, 이제 한국을 좀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좋은 자세고 얼마를 더 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런 마음 변치 말고 빨리빨리 후속 조치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ABC 방송이 보도했잖아요. 그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소송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00명이 소송 중이고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라고 이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500만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뭐 요 정도 선언하고 하니까 그 돈 물어주는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 많이 아깝겠죠. 자, 관련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됐던 것들이 공식 합의문으로 작성이 진행 중인데, 러트닉이 지랄하고 있는 게 한국이 해결료 재처리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공식적인 발표에는 없었지만 양국 정상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설명하는 문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내용에 담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요 부분이 담기려고 했는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을 주로 때리는 나쁜 역할, 마스가 쪽 사람이 누구냐면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러트닉이 계속 중간에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팩트시트 왜 안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요 핵 잠수함 관련해가지고 건조를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러트닉은 왜 이거 삭제를 주장하느냐? 상업용 원전 분야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이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서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방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 보도가 지금 1시간 전에 나온 거 보면은 오늘 이게 문안이 확정돼가지고 빠지는데 연료 충전 관련해 갖고는 이게 트럼프의 어떤 가계 사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측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미국 안에 이런 농축하는 업체가 없다가
업체가 새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 업체가 지금 한수원하고 포스코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한국의 농축 기술을 갖고 와갖고 미국에서 농축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당장에 연료가 필요하고 이거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인 건데 미국 안에 설비 짓고 기술 이전해가지고 상업화해서 생산하려고 하면 시기가 너무 늦어. 우리는 벌써 4,500톤급 배치3 지금 조립 중인데 4개월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4개월 안에 연료를 줘야 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센트러스인가요? 센트루스. 센트루스 이 업체가 결국은 사실은 한국 기술로 이루어지는 회사란 말이야. 근데 인제 공장에 착공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 지면 최소 3년이잖아. 한 3년 동안은 이 공장에 못 돌아가고 우리는 급하니까 단기적인 기간 한정을 두든 아니면 감시 체계에 대한 추가 조항을 넣든지 어떠한 뭘 넣더라도 이것까지도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거든. 이 우라늄 농축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러튼이 개겨도 이거는 한국이 할 수 있도록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드러나면 일본이 난리가 날 거라는 거지. 지네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도 재처리를 시킨다고 하면 우린 뭐 되느냐. 한국 쟤네들은 못 믿는다. 금방 핵폭탄 만든다. 잠수함도 10년 걸린다더니 벌써 조립하고 있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세호가 방송에서 국가 기밀인데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는 국가 기밀이야. 한국 장관도 비슷하게 얘기하더만. 루틴이지. 응?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는데 무슨 국가 기밀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핵 농축도 말이죠. 대전에서 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의심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완전 관련해가지고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라잖아. 그때 러시아에서 받아온 그 샘플 잠수함 도면에 그 원자로 도면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연구를 해온 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실용화 단계라 그러면 실험용으로 돌려보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농축한 거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엔진을 어떻게 만드냐고. 돌려봤으니까 이게 정상 구동되는 엔진입니다 알 거 아니야. 그럼 그 연료를 어디서 구했겠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서만 딱 나오면 이게 허가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틀 만에 농축을 했어요. 이러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좋죠. 뭐. 네. 아무튼 핵연료 재처리까지 들어간 팩트시트가 만일 오늘 나오게 된다고 치면 북한,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당했다. 그 얘기는 둘이서 얘기도 없더니 추진 엔진 얘기만 하더니 재처리 권한까지 다 줬다라고 난리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실상 한국이 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고이즈미가 얘기를 했네. 네, 고이즈미 방위상도 관련해가지고 주변 나라 모두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했죠. 네. 그러면서 일본도 이거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핵잠수함 호주가 보유하는 거는 미국이 주기로 한 거거든. 근데 미국이 못 만들어서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기로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니들도 정말 핵잠수함이 갖고 싶잖아? 그럼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아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조선업 강국이야. 우리도
마스가요, 트럼프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마스가 협력도 하자고 내용 안에 넣었어요. 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일본이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문구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한국을 압박할 카드. 야, 너네 아니어도 일본이랑 할 거야! 라고 압박하려고 넣었으나 우리가 현실은 알잖아요. 근데 일본도 한때는 조선업 강국이었습니다. 그 조선 강국인 일본이 왜 망가졌을까요? 일본 제철의 부실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일본 제철. 네, 일본 제철이 등치를 막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 민영화도 많이 했고 인도랑 중국에 있는 조선소도 막 사들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소를 사들여갖고 거기서 싸게 철판을 만들어갖고 지네가 일본으로 수입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철의 강도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중국 배하고 우리나라 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강제 이게 철 자재의 강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 배랑 부딪히면 다른 나라 배는 전부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일본과 중국이 쓰고 있는 조선용 선재들이 이 판재들이 너무 저질이에요. 일본 조선업계는 일본 제철이 일본 조선소로 이렇게 공급망을 하는 요거로 폐쇄적이게 운영을 그렇죠.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20년째 품질 검사를 안 하잖아요. 도요타도 안 해, 20년째. 그리고 얘들 이거 저기 가라로 쓴 거 밝혀져가지고 네. 몇 년 전에 일본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도 나잖아요. 도요타 자동차가 그 정도인데 그렇죠. 일본이 제일 큰 게 그런 정도. 일본 제철은 그걸 제대로 하고 있겠냐고. 그래서 일본 배는요 용접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 놓으면 바다에 나가면 이게 배가 꿀렁꿀렁 하잖아요. 파도를 타면서 이러면서 부러져요. 용접 부위가 부러져 갖고 반토막이 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검색을 해보시면 세계 곳곳에서 이 반토막 난 배들이 다 중국제 아니면 일본제인데 이게 다 일본제철 철판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 왜 이집트 스웨즈 운하 한번 막힌 네, 적 있어가 네.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렇게 거기서 부러져서 막은 배가 일본에서 만든 배 아니었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일본에서 만든 대만 준배인데 부러져 그렇죠, 버렸단 그렇죠. 말이야.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장거리 운행을 하고 컨테이너나 뭐 이런 것들 저기 가스 같은 거 많이 싣고 다니는 일본이나 중국 배는 파도 타면 부러진다는 거야. 아니 배인데 파도를 안 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파도 타는 날에는 파도 타게 하지 마 이거예요? 파도 타지 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야. 결국은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밝히지도 못해 이 새끼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조선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첨단화, 선진화, 뭐 속도 붙인 AI화가 문제가 아니라 자재 자체가 30년 전보다 못한 자재로 돌아가 버린 거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떨어진다. 아니 그래도 일본 제철이 US 스틸도 인수하고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난리예요. 엄청 투자해서 개망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정치를 졌다이로 하는 이상, 외교를 졌다이로 하는 이상 결국은 내수도 무너지고 해외에서도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빨리 이 팩트시트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안에 농축한 해결료를 꺼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